정식 넘버링이 붙은 신형 아이폰은 매년 9월 발표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비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아이폰 12부터 새로운 색상 옵션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판매 촉진 및 재고 정리를 위한 컬러 베리에이션, 즉 색상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일반형에만 신규 컬러가 있었지만 아이폰 13은 프로 모델까지 확대되면서 선택지가 더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SE3가 2년 만에 출시되면서 나름대로 좀 더 탄탄한 구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전 예약은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주문으로 가능하며 국내 출시일은 일주일 후인 3월 25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작 아이폰 SE2 같은 경우 2020년 4월 29일 사전 예약, 5월 7일 국내 출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당시에는 1차 출시국보다 일주 늦게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일주일의 텀을 줘서 출시합니다. 먼저 아이폰 13부터 살펴보면 일반 모델의 그린 색상, 프로 모델의 알파인 그린 색상이 추가됩니다. 퍼플처럼 화려하고 몽환적인 컬러는 아니지만 눈이 편안해지는 자연 친화적인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보다 알파인 그린이 좀 더 연한 색상인데 과거 아이폰 XS에서 출시한 미드나이트 그린보다 채도가 좀 더 높아져 맑고 깨끗한 느낌을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알파인 그린이 조금 더 끌리긴 한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기에만 새로운 색상이 추가된 게 아닙니다. 정품 실리콘 케이스가 추가되었는데 만약 아이폰 13 그린과 깔맞춤을 하고 싶다면 이 중에서 유칼립투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SE3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년 전 아이폰 SE2가 출시되었을 때 저 비티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외형은 아이폰 8, 성능은 아이폰 11. 동일하게 비교하면 아이폰 SE3의 외형은 여전히 아이폰 8에 머물고 있고 성능은 아이폰 13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루머를 미루어 볼 때 충분히 예상되었던 부분이긴 하나 천편일률적인 우려먹기식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작에서는 그래도 4인치에서 4.7인치로 화면이 커졌는데 이번에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5.4인치 미니 모델 정도의 변화를 기대했던 분들은 2년 후를 기약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단종된 모델을 제외하면 홈 버튼과 터치 아이디가 적용된 유일한 아이폰입니다. 상하 베젤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베젤리스 디자인이 주류가 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느낌을 줍니다. 반면 홈 버튼을 앞세운 클래식한 사용성은 변화보다 안정을 우선시하는 유저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출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이폰 SE2의 경우 64기가 모델이 55만원부터 시작했는데 아이폰 SE3는 4만원 인상된 59만원입니다. 이는 순수하게 단말기 가격이 399달러에서 429달러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128기가, 256기가 모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색상. 색상 옵션은 전작과 동일하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인데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이 미드나이트, 화이트가 스타라이트로 바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색상의 변화는 지난해 아이폰 13과 애플워치 시리즈 7부터 포착되었던 부분이며 미드나이트는 기존의 블랙보다 푸른 빛깔이 살짝 돌고 스타라이트는 기존의 화이트보다 색감이 조금 더 따뜻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레드는 아주 약간 진해졌다고 하네요. 실물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스펙. 전작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하드웨어 스펙입니다. 먼저 두뇌에 해당하는 모바일 AP를 보면 A13에서 A15 바이오닉 칩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이는 최신 모델인 아이폰 13과 동일한 구성이며 놀랍게도 인위적으로 클럭을 낮추는 방식으로 성능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램 용량 또한 3기가에서 4기가로 늘어나면서 앱이 갑자기 종료되는 리프레시 현상을 줄였으며 멀티태스킹이 좀 더 수월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4호지원에 해당하는 iOS 판올림 업그레이드 측면에서도 좀 더 유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성능이 전작 대비 최대 1.2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LTE에서 5G로 바뀐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아이폰 13과 달리 mmWave 5G가 아닌 Sub-6 5G만 지원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만 지원하는 규격이기 때문에 딱히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는 스펙입니다. 카메라는 후면 1200만화소, 전면 700만화소로 구성은 동일하나 A15 바이오닉 칩의 후보종으로 조금 더 준수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진 스타일, 스마트 HDR4 그리고 디퓨전 기능을 새롭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야간 모드 촬영 시 카메라 셔터렉이 발생한다는 리뷰가 있는 걸 미루어 볼 때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아이폰 SE3의 가로, 세로, 두께는 SE2와 동일하기 때문에 케이스 호환이 완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게는 144g으로 오히려 4g이 줄어들었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전작 대비 동영상 시청 시간 기준 최대 2시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자료 기준으로 아이폰 12 미니와 완벽하게 동일한데 폼팩터의 재활용으로 인해 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민감하신 분들은 아이폰 13 신규 색상을 구매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만약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아이폰 SE3를, 가심비를 고려한다면 아이폰 13이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디자인 우려먹기, 재고 정리에 의도가 있는 만큼 애플 특유의 감성은 많이 퇴색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성능만 보면 오버스펙이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의 넓은 베젤, 시대착오적인 HD급 해상도를 보면 상당히 언밸런스한 느낌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가성비보다 감성, 혁신, 이와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차기 모델인 아이폰 14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요정 비티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